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이달 전국에 6만 2천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예고되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봄 분양 성수기를 맞아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요. 공급 물량이 대거 포진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분양 적체가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 이사입니다. 자,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3기 신도시 대상지가 광명하고 시흥이 유력했었는데 좀 생소한 곳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1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죠. 총 해서 3기 신도시가 30만 가구입니다. 하지만 자, 서울권의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증명을 했죠. 서울권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투자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시그널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은 또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이슈 시그널입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계속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강서구로 가볼까요? 네, 오늘 지역 알아보실 지역 강서구죠. 강서구 지역은 그동안 이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주거 지역이었었는데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면서 또 부동산 가치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구입니다. 자, 영상 보시고 다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5개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세분화한 2030 서울생활권 계획. 권역생활권은 각각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으로 나뉘었는데요. 그중 강서구가 속해 있는 서남권은 가산, 대림, 마곡을 신성장산업과 일자리 기반의 광역 중심으로 개발하며 특히 마곡산업단지를 차세대 성장 동력 전초 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주거면에선 입지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에 나섭니다. 교통은 간선도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보조 간선도로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며 수도권 서남부를 아우르는 광역도시철도망도 구성할 계획인데요. 이 밖에도 강서구는 마곡 도시개발 사업, 대기업 입주, 보타니파크 조성 등 연이은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자독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서구 지역은요.
진짜 부동산 시세가 지속적으로 그냥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표적인 그런 주거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업무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지역은요 총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곡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곡지구가 속해 있는 게 강서구 지역이고요. 또 공항이 있는 공항 방화 지역 생활권, 발산 지역 생활권, 화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화곡 1지역과 2지역 생활권, 그리고 또 염창 지역 생활권, 이상 6개의 지역 생활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또 각자의 특성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강서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강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총 4개의 중심 포인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마곡입니다.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배후 주거지에서 이렇게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곡이 주변 부동산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마곡지구가 이제 조성이 시작이 되어서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는 충분히 걸리는 그런 시기적인 텀이 있기 때문에 이 마곡이 주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마곡 주변에 노후 주거지가 있죠. 방화 지역이라든지 그 공항 주변에 이 노후 주거지 같은 경우가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 주거지를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화곡역입니다. 이 화곡역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이제 상권이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이 강서 지역에서는 강서구청 상권과 함께 이 화곡역도 상당히 좀 발달이 된 상권인데요. 새롭게 이곳이 광역 철도가 들어올 예정이죠. 원종에서 홍대로 지나가는 그런 건설될 노선인데 이 화곡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역세권 기능 중심의 지구단위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상권이 확장이 될 예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곡역 주변 지역도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요, 상업지의 투자나 이런 주거지의 투자 지역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중공업지 개발입니다. 이 강서 지역도 중공업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9호선 라인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염창동 일대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9호선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공업지 개발을 통해서 고밀 개발이 또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염창 주변 지역도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가양역 주변이나 이 증미역 주변 같은 경우는요, 생활 환경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중공업지 개발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면 투자처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상으로 지금 강서구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강서 지역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런 서울시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세미나 등을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좀 좋은 정보들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은 강서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배후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업무 중심 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거, 또 그동안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생활권 계획의 다양한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봄 이사철을 대비해서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지역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전문가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사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정책에 강한 부동산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규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 조금 안정세로 돌아섰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규제 기조는 여전하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법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으로 찾아가시며 세미나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전문가와 이사님과 직접 1:1 맞춤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도 전화 많이 주고 계신데 첫 번째 전화 먼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마포구 합정동에 네. 2주택을 갖고 있는데 네. 예,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뭐 호재가 있어서 더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네네.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합정동에 이 주택을 모두 합정동에 보유하고 계신 상태인 거죠? 예, 예. 네, 그럼 혹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 주택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희우정로 33-21이요. 33-21번지고요. 매수한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015년도에 매수했거든요. 2015년도에 매수하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한번 이사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합정동에 부동산을 2개 보유하고 계신데 투자 목적인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증여를 해야 되는지, 보유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합정동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 다세대 주택 하나하고 다가구 주택 하나를 보유를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지금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예,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는 번지가 어떻게 돼요? 살고 계신 거죠, 거기에 지금? 예, 예, 살고 있어요. 희유정로 1길 6-8이요. 예, 집원 주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398-20이요. 398-20번지. 자, 지금 다가구 주택에 하나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네. 지금 다세대 주택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 제가 보니까 아까 지금 두영 아파트 있는 이 지역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거기 아니고 다세대 빌라. 그 건너편에 강변 르네상스요. 강변 그 두영 이전 아파트 있죠. 제가 이 합정동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국도 합정동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이 지역을 좀 잘 알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지금 구입을 하셨다 그랬죠? 예, 예. 2015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층수가 몇 층이에요? 수가 5층인데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이제 2층이거든요. 5층 중에 2층이에요? 혹시 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죠. 예. 근데 다행히 2층이네요. 예.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층에도 세대가 있습니까? 2층에는 필로티 주차장이에요. 그럼 바로 1층 위에네요. 예, 예.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연식이 지금 2015년도에 구입하셨지만 조금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나 된 건물이에요? 그게 2010년인지 2011년인지 그쯤에 그럼 한 8, 9년 정도 됐네요. 그죠? 예, 예. 자, 합정적인 투자 목적으로 해서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을 산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네. 합정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6호선 환승 역세권이고 주변에 대학가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합정동을 선택을 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선택인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물건에 대한 선택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거는 이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단점이에요. 이런 젊은 네. 층들은 이런 좀 편리한 거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과 없는 건물에 대한 그 가치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아마 네.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2015년도에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오른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많이는 안 오르죠. 예. 당연히 신축을 구입하셨으면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예.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구축을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역적인 입지적으로 봤을 땐 괜찮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또 여기가 5층 중에 뭐 4층이나 5층이었으면 임대 놓기 나중에 불편하세요. 근데 다행히 또 2층이나 3층까지는 괜찮거든요. 구축이라도. 예.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살고 계신 지금 2015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지금 살고 계신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지역적인 선택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다가구 주택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이거 구입을 언제 하신 거예요? 2013년도에 구입했어요. 2013년도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네요. 아, 근데 이제 명의 변경이 2017년도에 됐거든요. 제가 상속을 받는 아, 상속은 바람에. 상관없어요. 원래 같은 세대였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같은 세대였기 때문에 상속은 상관없고요. 다만 이 2주택이잖아요.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처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분이 지금 출가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 그럼 출가 같은 전- 세대예요? 그럼 증여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거 예. 그냥 임대주택으로 집어넣으세요. 임대주택으로요. 예, 임대주택 사업으로 집어넣고 이 예. 다가구 주택을 사실은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 이 자체적으로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쉽게 팔리진 않아요. 예. 안쪽으로 좀 박혀 있는 거잖아요. 예. 2013년도에 구입을 하실 때 왜 이걸 선택을 하셨어요? 물건이 없었나요? 이 지역에? 아, 그때 돈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됐죠. 저렴하셨기 때문에 저렴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죠?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평당 1, 200 이상씩 저렴했을 거예요, 여기가.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이 이제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맞닿는 집, 막다른 집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는 뭐 임대주택 사업자로 집어 넣으시면 되고 여기는 그래도 뭐 평수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익이 예.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를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세요. 그리고 예. 이거 2층이긴 하지만 좀 구축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곳이 합정동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지역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도로 여건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월세 목적이나 이런 걸로 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 보유를 해도 상관없으시니까 그렇게 예. 임대주택 사업자 활용을 하시고 이 물건을 파시는 데 좀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답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건물상에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것을 감싸줄 만한 입지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해 보시는 거 추천해드렸고요. 오히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부동산 매도 전략을 또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나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네. 제가 그 경찰병원 가락동의 경찰병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네. 가락 지역 주택 조합을 가입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보유를 해야 될지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네. 서초역에서 5분 거리, 교대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네. 다세대 주택을 네. 거기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차례대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앞으로의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서초동의 빌라, 서초동 주택까지 함께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개 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신 거죠? 아파트는 네네. 제가 실수요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네네.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네. 가락동 지역조합이잖아요. 네. 이 지역조합이 경찰병원역에서 가깝고 오금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네. 좋아요, 그죠? 네. 위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 지역조합이라는 네. 장점이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뚜렷해요, 그죠? 사업이 이게 준공이 언제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입을 하신 거예요? 2021년에서 2022년에 네. 입주할 수 있다는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2021년도나 2022년도에 입주를 하려면 거기 지금 철거해야 돼요. 공사 기간이 30개월에서 36개월이 걸려요. 네. 지금 이제 사업 승인 조합 설립은 됐고 사업 승인 받으려고 준비 중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역조합은요, 조합 설립이 됐다라는 거는, 조합 설립은 지금 됐다라는 거죠? 네. 조합 설립은 지역의 80%, 조합원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를 하면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하셔야 될 게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죠. 토지 소유권이 아니고. 그리고 조합 설립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권, 이젠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소유권의 95%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업 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사업 계획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업이 뒤집어질 위험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토지 소유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 이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조합원에 가입을 한 거잖아요. 안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입을 했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죠? 2개를 가입했어요. 2개요? 네. 아이고,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사업이 늘어지려면 지지부진하게 늘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80%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기간은 상당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 2022년도 입주가 안 될 거예요. 네. 지금 토지 철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계획 승인이 지금 됐다라고 하더라도 걔 공사가 시작이 되려면 100%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도 한 2년에서 3년 걸려요. 네. 네. 그래서 기간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기간이 늘어난다라면 모든 사업 자체가 조합원에 대한 부담이에요. 이 사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조합원 가입한 사람들이. 네. 그렇죠? 시간이 늘어난다면 돈도 추가 부담금도 계속해서 늘어나요. 네.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업이 되긴 되겠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으면 계속 가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한 마음을 하나 더 다잡으셔야 될 게 돈은 주변 아파트 시세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만 되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 탈퇴를 하고 싶어도 탈퇴하기가 어려워요. 업무 추진비를 돌려받지를 못해요.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네. 계약을 할 때 네. 저는 사실은 4개월 전에 계약을 했고 네네. 계약을 할 때 홍보관에서는 한 분양가가 네. 한 8억 2천 정도 하는데 네. 저는 그 분양을 네. 6억 7천에 받았어요. 6억 이사님. 7천. 네. 네. 그때 약속을 했어요. 제가 2개를 하는 대신에 네. 제가 이제 사정이 생겨서 네. 이거를 취소를 할 네. 수 있으면 네. 조금 그런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네네. 제가 이걸 가입을 했거든요, 이사님.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제가 네. 여쭤보고 만약에 저기 하다 싶으면 네. 저는 그냥 좀 취소를 할까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제가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지역조합 주택을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잘 모르는 네. 상태에서 가입을 했다라는 네. 그 시청자님 입장이라면요. 저 네. 같으면 네. 취소를 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 네. 80% 이상의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좀 싸게 분양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네. 비용도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네. 그 기간 동안에 이건 또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1주택 네. 보유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다른 거 할 수 있는 기회비용 자체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조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송파권은 약속을 하신 대로 만약 그쪽에서 해주신다 그러면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알아보세요. 업무 추진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네. 2개는 가져가실 필요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잘 협의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잘 번째로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 서초동의 펜타트럼이에요, 그죠? 네. 네, 펜타트럼. 저도 조금 알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가. 이제 입주 네. 시작하죠. 네, 맞아요. 이 펜타트럼 위치 상당히 좋아요. 여긴데요. 네. 네. 여기가 단지형으로 들어오죠. 다세대 주택인데 단지형으로 들어온다. 네, 64세대 정도. 그러니까 64세대 들어오죠, 그죠? 네. 자, 그냥 개별적인 한두 동하고 5개 동의 단지형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가 물건이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서 지하에 주차장이 있죠. 네. 그렇죠. 물건의 특징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투룸인데 금액대가 전체적인 금액대가 좀 높습니다. 그죠? 맞아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쪽 펜타트럼 자체가 평수가 좀 커요. 다른 일반 네. 투룸에 비해서 평수가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하고 나면 아마 그 인근 지역에 소형 아파트가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소형 아파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룸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서초 네.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좋잖아요. 서초역부터 테헤란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주변 지역의 그 직장인들, 법조타운 직장인들, 그 다음에 여기 상권 종사자들, 뭐 대학교 대학생들,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네. 여보세요? 네. 네네, 안심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조합보다는 투자 목적으로는 이렇게 투룸 주택을 입지가 좋은 곳, 직장에 가까운 쪽에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답변 네. 드릴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이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도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꼭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질문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셔서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사항 많으시죠? 현재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시는 방법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네. 저 말씀드려도 되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서울에 그 망우역 2번 출구에 건영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2017년도 8월 달에 매입을 했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진접지구 금강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네. 왕숙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니 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그걸 팔아야 되는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3억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네.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한번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역시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진접의 금강 아파트, 금강 펜터리움을 네.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유자금 3억 원으로 어디에 또 투자를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맞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빨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망우역에 네. 지금 건영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네. 망우역 건영이면 건영 2차 요건가요? 아니요. 1차, 2차가 아니고 그냥 건영 캐스빌. 건영 캐스빌? 캐스빌. 아, 건영 여기요? 네네. 아, 건영 여기? 캐스빌 그 고등학교 옆에 있는 거 있죠. 건영 캐스빌. 여기는 1차, 2차가 아니고 건영 캐스빌 있어요. 아, 건영 캐스빌. 어찌됐든 상봉동에 있는 여기 요거. 그쵸? 어차피 다 같은 데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 자, 이게 지금 취득이 7년. 17년 취득. 그러면 지금 한 2년 정도 됐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여기 캐스빌 그 구입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게 오를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 투자 목적으로? 네. 투자 목적으로 사셨으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에요. 호재는 분명히 네. 있어요. 망우역도 복합 역사 개발을 할 거고 바로 옆에 상봉터미널도 개발을 할 거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데 이쪽은 네. 전형적인 주거지 시장이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오르기는 힘들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건영 캐스빌이었 아니요, 저기 진접지구였죠. 네네. 지금 진접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랬죠. 네네.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시점이니까, 그죠? 네네. 자, 진접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진접지구가 별내나 네. 다산에 비해서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서울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네. 가격이 상당히 약하죠. 네. 현재도. 지금 여기 지금 금강이 한 몇 년 됐죠? 여기가? 지금 2010년 3월에 들어왔으니까요. 2010년 3월 달에 들어왔고요. 네. 그러면 어차피 처음에 사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금액은 네. 좀 올라갔겠네요. 그냥 한 1억 한 3천, 2천 정도. 그 정도 네. 차익이 어쨌든 생겼죠. 네. 네네. 네, 차익이 생겼고요. 자, 향후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왕숙지구가 6만 6천 세대. 네. 그죠? 그리고 다산하고 별내까지 합하면 공급 물량이 정말 많아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접근성은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제일 떨어져요.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보여요. 근데 한 가지 네. 장점은 있죠. 4호선이 진접선이 들어오죠, 이렇게. 네네. 그죠? 근데 네. 이 진접선은 호재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네? 호재에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가격에. 네. 왜냐하면 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진접선의 영향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단점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물론 네. 4호선을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네. 1억 3천이라는 게 네. 차익이잖아요. 이 네네.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건영 아파트가 지금 취득하신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지금 매도하세요. 요거 매도하셔갖고 네. 세금을 줄이면 2, 3천만 원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4호선 들어오는 거 기다려봤자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요거 네. 진접지구는 매도하자. 네. 그리고 건영으로 입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한 3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네네. 부분은 서울권에 투자하자. 3기 신도시도 발표했잖아요, 오늘. 네네. 근데 다 경기권이잖아요. 네. 서울권역은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는 네. 서울로 계속 몰려들고 있잖아요. 네. 서울권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중에 네. 아파트냐 다세대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이걸 가리지 마시고요. 일자리가 있는 곳. 왜냐하면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네. 이 3기 신도시도 하는 것들이 추가를 네. 하는 것들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서울권역에 가까운 쪽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업무 지역 주변에 예를 들어 많지 네. 않습니까? 강남이라든지 네. 도심, 그렇죠?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용산, 네. 마곡 이런 일자리 주변 지역에
물건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진접지구 한 2, 3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거기에 하나 더 투자를 하세요. 파셔가지고. 그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조언 들어보는 거, 점검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정책에 강한 부동산 투자 비법 전해드릴게요.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와도 굳건하게 나의 투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장소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2128-8561번으로 꼭 예약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죠.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또 현재 저희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올려주시면요.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오늘 계속해서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 부동산은요. 종로구 효재동으로 가볼 건데요. 서울의 도심에서 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소형 아파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소형 아파트, 소형 주택을 투자를 하실 때는 그렇죠. 자, 업무타운이 많이 밀집이 된 곳에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1레인 가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을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다 아파트라고, 소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도심 업무지역 내에 소형 아파트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 물건은요.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에서 한 4, 5분 정도 거리에 더블 역세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6.4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38.36제곱미터에 12평 정도 되는 넉넉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15층 중에 10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로얄층 물건입니다.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내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액은 3억 3,800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입지 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 종로 5가역이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동대문역은 4호선과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층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종로 같은 경우는 도심의 업무타운 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직장인들 많을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앞쪽으로는 청계천이 위치를 하고 있는 동대문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는요, 약 15만 정도 되는 상인들의 수요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차익형으로 접근하시면서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입지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요, 계약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수요까지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식의 안성맞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지역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황금성 또한 매우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대문 같은 경우는요, 24시간 상권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의 수요층 자체가 멀리 주거지를 정하려는 경향이 별로 없죠.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정해서 피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소형 아파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를 정리를 해봐 드리면요. 첫 번째, 이 도심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도심권의 노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노후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죠. 본 물건지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낡은 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충분히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시에서는 이 노후된 도심을 계속해서 개발을 할 예정이죠. 도심 개발이 아마 테마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도심 재개발로 해서 세운상가를 유시해서 이 도심권 자체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또 동대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유휴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이런 경찰 기동대 부진. 기존의 DDP와 연결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강북의 코엑스다.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무타운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요의 증가, 가치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두 개 동의 단지형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데요. 총 약 100여 세대 되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 층은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이상은 또 소형 아파트로만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피스텔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중에 총 16층 중에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 로얄층 물건이기 때문에 향후 황금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도로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면이 20m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측면이 8m 도로변, 이쪽 측면이 6m 도로변. 그래서 3면이 또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시면 좀 빽빽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가치까지도 상당히 높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나 이런 채광, 일조권 매우 뛰어난 물건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가격이죠. 가격적인 면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형 아파트 3억 3,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별로 경쟁할 수 있는 물건들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임대는 2억 9천만 원에서 최대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4천만 원대 투자 금액으로 종로 도심권 한복판에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월세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상인들과 대학생, 도심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3천에 1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으로 활용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7,800만 원에 투자를 함으로써 월세 수익과 향후 차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내년 10월에 만나볼 수 있는 투자 정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임대 놓기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도심권에 있고 주변에 상권이나 업무지구의 수요층들 또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라는 점 다시 한번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도요. 소형 아파트 전해드릴 건데요. 종로에서 조금 옆으로 가서 마포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교통이 좋기로 유명하고요. 직주 근접으로도 아주 훌륭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소형 아파트 이번엔 어떤 정보인지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업무타운 도심 한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은 공덕역입니다. 최대 5개의 노선이 집중이 되고 있는 공덕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 물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전용 면적이 39.09제곱미터, 약 12평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4층 중에 7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물건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물건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총 3억 7,500만 원의 매매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실 그런 신혼부부들에게도 매우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여건 살펴보시면 바로 이 공덕역입니다. 이 공덕은 마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5개 노선,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이 5개 노선이 집결지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 이 마포의 업무타운의 한 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마포 지역에 잘 갖춰져 있는 상권 그리고 편의시설 완벽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조금만 나가시면 또 한강을 또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아현 뉴타운 등을 통한 그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 그리고 바로 용산권의 개발 사업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공덕 같은 경우는 고개 하나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용산입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에 의한 가치 상승도 이 공덕 역세권에서도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용산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마포 지역의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시설도, 문화복합시설도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인데요. 그 유수지, 마포 유수지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당인리 에너지파크 같은 경우도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런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인구, 그런 인구보다는 젊은 층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 같은 경우는 다 지어진 물건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거주하시면서 물건을 보유를 하시면 좋을 그런 개발 호재들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월드컵 대교의 개통으로 인한 교통 환경의 개선 그리고 워낙에 좋은 교통 환경인데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교통의 호재들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도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교통의 인프라 확대에 의한 가치 상승까지도 누려보시면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서부선 연장도 교통 호재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호재들의 영향에 의해서 충분히 가치 상승 누려볼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동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고요. 또 본 물건에 보시게 되면 이제 3베이 구조, 넓은 거실, 그리고 도로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 옵션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투자 수요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월세. 이 지역에 월세 수요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월세 수요들을 위한 그런 수익형 상품으로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의 매매 금액은요. 3억 7,500만 원입니다. 3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실투자 금액은 8,500만 원에 잘 갖춰진 교통과 편익시설 그리고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 가치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를 예상을 해보시면요. 자, 3천에 100만 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심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한 3억 정도를 투자를 하셔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활용을 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봐드리면요. 첫 번째, 희소 가치가 높은 소형 아파트다라는 점이죠. 그것도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 상승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풍부한 수요, 정말 넘치는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요. 이 용산권에 대한 개발 가치, 이런 가치들에 대한 선점 투자를 함으로써 향후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까지 공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지난 3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소형 아파트로 전해드렸고요. 젊은 층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기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곳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 두 가지 투자 정보 전해드렸고요. 오늘 두 곳 모두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희소성이 높은 소형 아파트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되겠죠?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사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강의도 들어보고요. 강의 이후에는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제는 정책에 강한 부동산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장소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2128-8561번 꼭 체크해 두시고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시그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죠.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 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